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사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선사시대는 어느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의 구분은요, 크게 바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기록되지 않은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가? 그거는 당연히 어때요? 선사시대에 바로 인류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역사시대인데요. 역사시대는 바로 문자가 발명되어 바로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활의 모습을 남겨둔,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물과 유적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 당시의 역사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은요,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사용된 주된 바로 도구의 바로 에 따라서 그 도구의 재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바로 석기시대, 돌멩이가 주된 도구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청동기 시대, 바로 구리와 주석과 아연 이러한 것을 이제 합금하여 만든 바로 최초의 합금 금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철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죠. 자, 바로 이 석기 시대는 또한 세부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구석기, 그 다음에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그리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석기 시대 사회상 본다면요. 자,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의식주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활이래. 그 생활을 유추해 볼게요. 일단 이 시기에는 이제 숭어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의 가죽 따위를 벗겨서 그것을 이제 걸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나뭇잎 이러한 것으로 이제 가리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바로 주된 것이 바로 수렵과 그 다음에 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뿌리라든가 열매 이러한 것들을 채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먹는다거나 바로 구워 먹었겠죠. 바로 이 시기에 가게 되면 불이 발명되기 때문에 구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주된 그 생활의 터전이 바로 이제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되니까 바로 내륙 쪽에 있는 동굴 위주로 많이 모여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위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막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된 그러한 이제 그 생활 환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시기의 사회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구석기 시대에는 바로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어때요? 사냥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이제 나눠 먹는 그래서 계급이라든가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구석기인들은요. 바로 정착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었을 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이동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는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바로 정착이 아닌 이동 생활이 주된 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바로 사유재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계급도 분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유재산이 등장하고 계급이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서다. 요게 이제 주된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명심하세요. 사유재산 존재하지 않았다. 계급도 분화되지 않았다. 예,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예, 다양한 이제 그 동굴벽화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동굴벽화를 보게 되면 이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여기 보이죠? 표시되어 있죠?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그러한 바로 전기 구석기 시대의 그러한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천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자원에서 배웠죠? 바로 연천, 바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이것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이쪽에는 바로 그 주한미군으로 왔던 그 미국 사람이 바로 이제 개울가에서 주먹도끼 형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프랑스 아슐리안 지방에서 바로 이제 주로 출토되었던 그러한 주먹도끼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까지 이제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바로 청원의 두봉동굴. 이쪽에서는 특이한 것이 하나 이제, 발굴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어린아이, 4, 5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그 유골이 출토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여기 공주의 바로 석장리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주의 석장리 유적은요, 바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바로 구석기 유적지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제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으로 가게 되면요, 예, 바로 덕천 쪽에 바로 승리산이 있고요. 덕천, 승리산.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쪽에 가게 되면 상원의 검은모루, 상원의 검은모루. 자, 이러한 이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그 구석기 유적지를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내륙 쪽에 위치되어 있죠. 예, 그게 이제 주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쭉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신석기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강가, 해안가를 위주로 해서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 있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주먹도끼가 있겠죠. 자, 이 주먹도끼는 바로 맞는 칼, 맥가이버 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바로 동물들의 머리를 어디 내리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두를 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살을 어때요? 점일 수도 있고, 가죽을 벗겨낼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그러한 이제 만능 칼. 바로 이 그 주먹도끼는요, 기본적인 그 몸통의 그 돌멩이를 다른 돌멩이로 두들겨서 떼어낸 겁니다. 그래서 뗀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구석기 시대 주요 그 유물들이 다 뗀석기 형태를 띠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이제 석기를 타제석기라고 배웠어요. 한자로 써가지고. 그래서 두들겨서 떼어냈다, 두들겨서 때려서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타제석기. 지금은 이제 뗀석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바로 다용도의 만능 도구다. 자, 자르고 찢고 찢는 등의 그러한 다목적 그러한 도구였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석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예, 바로 구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래서 바로 구석기 시대에는 바로 뗀석기를 사용하고, 중석기 시대에는 바로 이제 간빙기 시대, 빙하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동물의 규모가 작아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날래다 보니까 바로 잔석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냥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석기 시대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형태대로 그 모양을 갈았다라고 해서 간석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바로 마제석기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배웠던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중석기 시대는 한 가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그러한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그 도구를 우리가 승배찌르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승배라고 하는 게 어떠한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바로 밑둥, 밑자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가 달린 그러한 바로 석기를 바로 나무 같은 곳에 박아서 묶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이러한 순배찌르개로 만든 도구들이 바로 창이나 화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석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석기 시대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의식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신석기 시대에는요,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뼈바늘과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사진으로 보여줄 텐데 바로 바늘을 잡는 데 사용하는 중심추의 역할을 하는 방추추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기본적인 수공업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 있는 가락바퀴 요것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먹거리는요, 물론 수렵과 채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져요. 비율도 커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농경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바로 이 신석기 시대에는 바로 농경이라고 했을 땐 주로 이제 조나 수수 이러한 것들이 위주가 됩니다.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가서야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신석기인들은 주로 이제 바로 해안이나 강가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거나 이러한 바로 어로 활동이 이제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바로 주로 이제 어디에 살았다? 해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강가 위주로 많이 살게 되었다. 특히 이제 얘네들은요, 바로 움집을 짓게 되는데, 바로 이 움집은 바로 집터가 원형이에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형의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반지하의 형태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바로 해안가나 강가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 원형의 움집을 반지하의 원형 움집을 짓고 살았다. 자, 사회와 정치 큰 차이가 없어요. 바로 어느 사회랑 구석기 시대랑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농경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다 보면 바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다 보니까 바로 과일을 찾아서 떠돌지 않아도 동물을 잡으러 떠돌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된 특징은 바로 계급이 분화되지 않은 바로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평등한 원시 공산제 사회였으니까 사유재산도 또한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문화를 보게 되면요, 조개 무덤, 패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걸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적 감각이라든가 종교적인 그러한 그 용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조개 껍데기 가면, 그리고 이제 칠해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칠해 좀 하지 마 임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꾸미는 걸 우리가 칠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해거리다라고 하면 바로 코걸이, 바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술미, 미적 감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양 오산리 유적입니다. 강원도 양양 바로 이제 오색 온천으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이 축제로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 또한 최대 규모의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에요. 바로 바닷가죠. 여러분들 양양에 있는 저기 가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뭐예요? 낙산 해수욕장이죠. 예, 그러니까 해변 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해안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이 여기 있죠. 예, 바로 이제 천호동에 가게, 천호동이래. 바로 강동구에 가게 되면 예, 바로 이제 암사동이 있는데 바로 어때요? 한강 유적이죠. 예, 바로 그 다음에 하남 미사동 유적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한강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가나 해안가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여기 바로 동삼동 유적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주도를 한번 보실래요? 예, 제주도 보게 되면 제주도 고산리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제주 고산리는 패러글라이딩 거기 하기 좋은 예, 그러한 것이 예, 여기에 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해본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석기 유적지.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할 때 큰 차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예, 바로 내륙 쪽이냐, 그 다음에 강가나 해안 쪽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북한에도 저기 위에 보게 되면 저기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죠. 예,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 참고 정도로만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요. 자, 농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농경의 증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들 찾아보게 되면요. 예, 바로 이 시기에는 바로 수확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도의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흙으로 바로 그릇을 만든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게 되면요. 요렇게 어때요? 선들이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 빗금을 치는 것처럼 빗질 할 때 생기는 그런 금처럼 빗금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톡이다라고 해서 빗살 무늬 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주된 특징은 바로 여기 보세요. 바로 밑이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문서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지만 바로 모래 같은 경우를 파서 거기에다가 박아두고 거기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땅에 좀 박아 놓으려면 밑이 좀 뾰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이 바로 이렇게 끝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끝이 뾰족. 자, 2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이 나타났다. 바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물로서 바로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가락바퀴예요. 그래서 바로 실을 잡는 데 사용하는 방추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추차. 예, 그러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실을 만들고 이것을 또한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였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자,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는 바로 움집입니다. 자, 움집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죠. 자, 일단 바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때요? 파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반지하의 형태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 집자리의 형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지니죠. 원형. 예, 그래서 원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가운데도 이제, 흔적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흔적들은 바로 화덕을 놓았을 흔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은, 예, 바로 움집의 중앙에 이제 위치해 있다. 이래 놓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나무를 대거나 뭐 이러한 것들 대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나뭇잎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메워서, 예, 이것을 이제 집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신석기 시대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요. 자,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주거지는 강가나 해안가에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반지하에 원형 바로 집터를 남겼다. 화덕은 중앙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또한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러니까 계급이라든가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석기와는 달리 바로 이동생활이 아닌 바로 정착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농경이 시작됨으로써 정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로 규범이 생기는 거고 제도가 생기는 거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문명이 바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석기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석기 시대는 선사 시대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바로 청동기 시대에는요. 구리를 기본으로 하여 바로 주석과 아연을 혼합하여 바로 청동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요. 자, 일단 신석기와 달리 주거지가 좀 변화해요. 이때는 이제 그 농경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많이 향상되었다 보니까 바로 농경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 거니까 바로 배산 임수의 그러한 구릉지대로 해안이나 강가와 같은 그러한 낮은 지역에서부터 이제 구릉지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거지 형태가 아까 어디는 신석기 시대에는 바로 원형의 바로 반지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의 그 주된 특징은 바로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서 그리고 이제 집터가 바로 지하에 있는 것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가옥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정치 경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사유재산이 발생하여 바로 계급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 그 다음에 사유재산 발생. 자, 바로 사유재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바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계급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치적인 우두머리, 바로 군장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군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바로 고인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무덤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도구,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석기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건 아닌 건 아시겠죠? 바로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그 다음에 이제 홍자기와 같은, 특히 이제 반달 돌칼이 이제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청동으로서는요, 청동 가지고는 주로 농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제 바로 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적인 권력자들의 액세서리용이라든가 무기용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토기가 있는데요. 바로 토기 이 시기에는 바로 미송리식 토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무늬가 새겨지지 않은 토기를 우리가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민무늬 토기는 뭐 뒤에 나오는 철기 시도 있다 보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민무늬 토기를 앞에다가 빠른, 이른 이러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면을 뺀질뺀질하게 간 토기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에는 붉은 색이 유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붉은 간토기. 철기 시대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으니까 어때요? 간이 좀 어때요? 술, 담배 많이 하니까 검해지겠죠? 그래서 검은 간토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지배계급이 출현하였다. 바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고인돌이죠. 자, 이 고인돌은요,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북방식, 하나는 남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방식은 테이블 형태, 탁자형이고요. 남방식은 바둑판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바로 2000년에 바로 우리나라 세 곳, 강화와 고창과 그 다음에 이제 화순 일대의 그러한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강화는 대표적인 이제 북방식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고창과 화순은 주로 이제 남방식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자, 바로 2000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참고. 자, 고인돌의 형태를 잠깐 볼까요? 자, 북방식 고인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바로 탁자의 그러한 다리처럼 두 개의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어때요? 판으로 덮어놓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북방식 고인돌은요,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되는 것 하면 크게 세 가지. 바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북방식 고인돌, 요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방식 고인돌은 어떠한 형태인가? 좀 다르죠? 이렇게 괸돌을 어때요? 밑에다가 이제 받쳐놓고 그 위에 덮개돌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해도 거의 무게가 70톤 이상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먼 곳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그러한 이제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청동인데요.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마치 그 악기 중에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폭이 넓죠.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검을 우리가 비파형 동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 2001년에 처음 왔을 때 난 세상에 이러한 동검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암사동이래. 저기 어디야? 인사동 가니까 널렸더라고 이런 데가. 아무튼 비파형 동검.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되게 출토된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이 비파형 동검은요, 바로 중국 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북방계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요, 이렇게 입구 주둥아리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그러한 토기예요. 그래서 북한의 미송리에서 이제 출토되었다, 집중적으로 출토됐다라고 해서 이제 미송리식 토기라는 그러한 명칭이 부여되게 된 거죠. 자,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석기예요. 반달, 돌칼, 반달, 돌칼. 그래서 반달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뚫려 있는 걸 보이시죠? 근데 누구든지 이것의 용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바로 이 사이에 끈을 묶어가지고 바로 그 사이에 손목을 집어넣고 이걸 잡았을 때 고정되기가 빠지지 않고 고정된다. 뭐 이러한 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제 추측으로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변화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고 훑어버리면 나달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해봅니다. 자, 반달 돌칼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반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의 우리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 고령의 바로 동심원 암곽하예요. 고령, 장길이, 암곽하 이렇게 이제 어때요? 동심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십자형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싹 하면 보이려나? 이러한 것도 형태 보이죠. 자, 이러한 이제 암각화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 자, 청동기 시대 주요 특징을 한번 정리하면요. 바로 계급이 발생한다. 바로 군장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우두머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한, 걔네들의 이제 무덤, 고인돌이 제작되었다. 주거지는 바로 배산임수의 구릉지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은, 예, 바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사유재산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사용됐던 청동기는 바로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이제 거울이나 장신구 이러한 것들로 이제 청동기가 활용되었고, 명심하세요. 청동기를 가지고 농기계 만들지 않습니다. 물러서 금방 자라요. 자, 석기로는 이제 바로 반달 돌칼, 그 다음에 홈자기, 그 다음에 이제 바퀴날 도끼,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나 청동기 공동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이제 바로 보습, 돌보습 이러한 것도 있고요. 자, 토기로는 미송미식 토기, 그 다음에 이른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예,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무덤은 고인돌 이외에도, 예, 돌무지 무덤과 돌널 무덤, 예, 돌멩이로 이제 어때요? 사각의 판을 짜서, 예, 거기에 시신을 이제 안치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 바로 간단하게 바로 선사시대의, 예, 바로 생활상, 그 다음에 구석기와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그러한 주요 특징들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